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위철원입니다. 오늘도 구육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의 요구에 따라서 오늘은 디카페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디카페인에 대해서는 안 다뤘더라고요. 이유는 별로 디카페인이 맛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 기능성을 추구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보통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향커피들, 헤이즐넛 이런 거 맛이 없죠. 그러니까 헤이즐넛 같은 게 나온 게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커피를 이렇게 향을 입혀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커피의 본연의 어떤 그 맛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인공적인 느낌이 나니까 좀 지금은 많이 매니아는 있겠지만서도 만드는 데도 많이 없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홍삼 커피 이런 것들도 별로 그렇게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 상표를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 커피 있었잖아요. 강땡리오 이런 거. 녹용 들어간 커피. 제가 요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관계자가 이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제 맛 테스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거 진짜 안 된다 그랬는데 결국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금방 철수했죠. 네. 그러니까 커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맛 부분도 있지만 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장 만드는 회사에서 커피를 만들거나 이것도 좀 사례가 안 좋죠. 예, 커피가 간장 같으니까, 그죠? 그 맛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져도 막 그렇게 되게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로스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먹어보면, 그러니까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맛이 다르고 어떤 그 분위기랑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커피 맛이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결국에는 이 위에서 계속 지시를 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결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커피와 녹용의 어떤 콜라보, 이거는 안 됐죠. 그러니까 커피를 먹는 사람들이 이 건강을 위해서 먹지는 않아요. 건강 기능식품 많이 있고 건강에 좋은 것들 많이 있는데, 굳이 커피를 먹는 사람들은 이제 약간의 카페인이, 이제 커피를 많이 굶주렸다가 먹으면 카페인이 쫙쫙 몸에 빨아들이죠. 그런 거 느끼십니까? 한 이틀 굶었다가 커피 마시면 몸에 막 카페인이 흡수되는 그런 느낌 나고 그래요. 그래서 코카콜라 사장은 자기 몸에 콜라가 흐른다 그러는데 제 몸에는 커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좀 오발하네요. 예.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커피도 안 듣고,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계속 먹는 커피인데 디카페인이랑 디카페인, 그죠? 디카페인. 카페인이 덜 들어간 거죠? 커피를 너무 많이 하루에 5잔씩, 6잔씩 이렇게 마시는 분들은 이제 건강을 염려해가지고 디카페인을 먹든지, 아니면 이제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 근데 먹고 싶으니까, 아니면 기존에 커피를 꾸준히 드셨던 분인데 임신을 했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를 이제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카페인은 아니더라도 커피의 어떤 느낌과 커피 맛을 보고 싶어서 디카페인을 찾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장에서 잘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아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맛이 없기 때문이죠. 맛이 없어요. 저도 디카페인을 맛있게 먹은 거는 딱 한 번이에요. 산달리라고, 미국에는 산달제라 그러고 산달리라 그러고, 산달리 이태리 생두 회사인데, 이 디카페인은 맛있더라고요. 이것만 빼놓고 지금까지 먹어본 디카페인은 맛있는 걸 한 번도 못 먹어본 것 같아요. 그냥 그 특유의 그게 있죠. 좀 찌른내 그런 느낌도 나고, 이제 왜 그런지 좀 원리를 좀 파악을 하고 얘를 어떻게 볶아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하면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는 커피를 먹으려고 그러면 좋은 생두를 고르면 되는 거죠. 재료가 좋으면 맛있습니다.
산달리를 제외하고 일반 뭐 브라질 디카페인이 있고,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디카페인이 있으면 이게 서놓은 거예요. 그죠? 콜롬비아 디카페인, 뭐 과테말라 디카페인 있다. 그러면 브라질 좋아하는 사람은 브라질 먹는 거고, 콜롬비아 좋아하는 사람은 콜롬비아 먹는 거, 과테말라 좋아하는 사람은 과테말라 먹으면 되는데, 여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이때부터는 좀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디카페인이 뭐냐면요. 디카페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인이 좀 줄인 거예요. 어떻게 줄이냐면요.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S 해가지고 요렇게 뭐 이렇게 물결 있는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스위스 뭐라고. 스위스 워터 해가지고 스위스 워터링 이렇게 있는 상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공법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스위스 워터가 있고, 뭐 CO2로 뭐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날려버리는, 로스팅 할 때 날아가는 그런 공법도 있고, 이제 그 동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동서 카페쇼에서 만난 동서 담당자들한테 잠깐 물어보니까 CO2로 공법으로 된 것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흔히 만나는 것들은 이제 스위스 워터 이렇게 되는 거죠. 스위스 워터링 기법, 스위스 워터. 그러니까 스위스 워터가 뭐 큰 게 아니라 물에 담그는 겁니다. 물에 담그는데 이 물은 한번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물에 담갔다가 빼는 건데, 이 물이 그냥 이 물을 갖다가 어떻게 가공을 해서, 이 물을 가공을 해서 여기에서 카페인을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 물은 카페인이 제거됐는데 성분이 얘랑 조성이 똑같은 물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나가죠. 삼투압으로 인해 가지고 속에 있는 커피 중에 있는 카페인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카페인을 100% 제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제거가 돼요. 몇 프로 안 남더라고요. 2, 3% 남나? 하여튼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하여튼 되게 작아요. 카페인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다가 카페인이 제거가 돼버리는 거죠. 삼투압으로 해서 물은 똑같고, 물은 커피 성분하고 똑같고, 여기에 카페인은 없으니까 카페인이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법은 이런 공법인데, 이게 뭐가 문제점이냐면 결국에는 이 물에 담그는 거예요. 음식물을 물에 담갔다가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 말린 다음에 그거를 다시 굽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느낌이 어떤가요?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 맛있겠다. 그런 느낌 오죠. 물에 담갔다 말려도 그러는 건데, 물에 담갔다가 뭐 오징어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반건조 그런 거 있지만 덜 말린 건가요? 어쨌든 물에 담갔다가 다시 꺼내서 그걸 또 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맛과 향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스위스 워터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플레이버를 갖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선전을 해요. 전반적인 물에 녹는 플레이버를 집어넣어서 맛과 향을 좀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거는, 그 말은 뭐냐면 이 공법 자체가 그러한 취약점이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물이 스위스 워터, 그러니까 디카페인 이렇게 스위스 워터로 해서 만든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맛이 조금 없어요. 물에 젖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 어떻게 볶을 것인가. 이 주의점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재료가 물에 담갔다가 뺀 거기 때문에 색깔 자체가 검은티티해요. 약간 검어요. 다크해요. 보시면. 그리고 안 이쁘죠, 색깔이. 그죠? 생긴 것도 안 이쁘고 색깔도 안 이쁘고, 그죠? 다크해요. 여기서 실수가 뭐냐면, 내가 색깔로 보고 판단하기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각을 좀 빨리 해야 된다. 그죠? 더 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래 색깔을 많이 보는 로스터다 싶으면 원래 기존에 보다 좀 더 진하게 보인다는 거,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 포인트 1. 좀 진하다는 거죠. 진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좀 빨리 와요. 그러니까 빨리 온다는 게 로스팅 시간이 열을 좀 잘 받아요. 열 흡수가 좋아요. 열 흡수가 좋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제가 앞에 썼던 영상 중에 하나가 열 흡수가 좋아지는 거는 하나가 뭐냐면 수분이 많거나 수분이 적거나 그리고 조직이 느슨하거나 성기는 거죠. 조직이 이러면 열을 쫙쫙 잘 받아들이죠. 쫙쫙 그죠. 조직이 연하니까 그죠. 김 설명드렸죠. 김 딱 불 붙이면 불 확 타죠. 예. 물에 젖은 뭐 종이는 안 타는 거죠. 근데 김은 그냥 호로록 타버리죠. 이게 이제 조직이 이제 느슨하고 성기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열을 잘 받아요, 애가. 그러니까 열을 잘 받는데 열 자체가 느슨하기 때문에 어떠냐면 열 흡수가 좀 빠르니까 1차가 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열 좀 빨리 올 수가 있어요. 빨리 올 수가 있고 1차가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소리가 좀 작아요. 소리가 작은 거는 만델린도 소리가 작죠. 만델린 소리가 작고 일부 로브스타도 소리가 작아요. 그죠? 잘 안 들리죠. 1차가. 조직이 깨져 있어서 풍선처럼 빵 터트려야 되는데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게 빵 터지는 효과가 좀 덜해요. 얘 조직이 느슨해가지고 그래요. 수분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잘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수분이 근데 비교적 낮게 측정이 되는 이유는 이게 한번 물에 들어갔다가 조직이 연한 상태에서 말리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되죠. 조직이 연한 상태니까 더 잘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도 좀 작고 조직도 좀 느슨하고 그쵸? 예. 그래서 얘는 1차가 좀 빨리 온다는 걸 체크 2, 열을 좀 잘 받는다 2, 소리가 작다 체크 3. 이 세 가지를 체크 포인트로 둡니다. 네. 그리고 빼는 거는 좀 더 다크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빼면 돼요. 여기 특별히 얘가 뭐 어떻게 뭘 프로파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원래 기존의 프로파일로 보면 되는데 기존의 프로파일보다 약간 더 당겨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조직 자체가 연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맛있게 먹는 법은 요즘에 이제 디카페인도 블렌딩으로 안 나오고 싱글로도 나오니까 뭐 거기에서 맞는 디카페인을 이제 사서 볶아서 하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좀 색깔이 좀 다크하게 나오고 흡수가 빨라서 좀 빨리 약간 진행되는 게 있고 조직이 느슨하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다. 그리고 조직이 느슨하기 때문에 만델린도 되게 깨져 있고 막 빵 터지는 게 없어. 그렇죠? 얘도 소리가 좀 작고 로브스타 같이 소리가 좀 작다. 소리가 작다.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